자, 그러면 9쪽에 7번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그 다음에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물론 뭐 시험에서는 증가시키는 요인만 시험에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감소시키는 요인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증가 요인을 잘 기억하셨다가 감소 요인은 뒤집으면 되겠죠.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거 있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거 있습니다. 교차 탄력성.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공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X제의 가격 변화율분의 Y제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이게 이제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인데, 소득에는 이제 무조건 정열중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정열중.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 중간제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정상제, 열등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강조합니다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크기는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한 개도. 그러니까 소득과 수요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정상제고요.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10% 증가할 때 수요가 8% 증가한다거나 소득이 10% 감소할 때 수요가 8% 감소한다. 그러면 이건 정상제예요. 반대로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가 8% 감소한다거나 소득이 10% 감소할 때 수요가 8% 증가한다거나 그러면 이거는 열등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0% 8% 이런 건 전혀 안 중요하니까 방향이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를 보는 겁니다. 교차 탄력성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한 놈 뒤에는 가격이 뜬다는 거. 나머지 한 놈 뒤에는 수요가 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격과 수요의 관계가 제가 두 개 나오고요. 가격과 수요의 관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이거는 대보독이 되겠죠. 교차이란 대보독. 대체제는 이렇습니다. 대체제는 두 제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한 놈 가격이 오를 때 나머지 한 놈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퍼센트를 꼭 줘요. 그 필요도 없는데 그걸 줘요.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줘요. 헷갈리려고 주는 것 같아요. A 가격이 10% 상승해요. B 수요가 8% 증가합니다. A 가격이 10% 하락해요. B 수요가 8% 감소합니다. 무슨 제예요? 대체제예요. 가격 상승, 수요 증가. 가격 하락, 수요 감소, 대체제예요. 근데 A 가격이 10% 상승할 때 Y제 수요가 8% 감소하면 보완제.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과 수요의 관계인지 한 놈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의 관계인지를 잘 보고 정열중 대보독을 파악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요 증가 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증가 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됩니다. 소득의 증가. 물론 정상제 가정한 거예요.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죠. 물론 정상제를 가정한 거고, 선호도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싸져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제 요거 한번 적용해 봅시다. 대체제 가격과 보완제 가격이에요. 자, 대답하세요. 한 놈 뒤에 뭐 떴어요? 가격 뜨고 나머지 한 놈 뒤에 수요 떴어요. 그럼 교차 탄력성 적용해야 되잖아요.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고 보완제는 마이너스잖아요. 대체제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 하락. 그래야지 방향이 같은 방향이고 반대 방향이고 그래요. 금리는 떨어지는 게 좋고요. 규제는 완화되는 게 좋아요. 요게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요거 말고 한 3가지 정도만 더 할게요. 우리 대표 주자가 7개고요. 그 외 기타 수요 증가 요인은 부동산 말고 다른 곳 대체 투자 시장이 불황이면 좋아요. 그쪽이 불황이면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몰려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대체 투자 시장이 불황. 두 번째,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중 기대 수익률이 커야지 투자가 이루어져요. 요구 수익률이 작아야 되는데 요구 수익률을 기회비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기회비용이 감소해야 돼요. 기회비용이 작다는 말은 기대가 크다는 얘기예요? 예. 요구 수익률이 기회비용이니까 기회비용이 작을 것. 대출 기간이 연장이 되고요. 융자 비율이 확대가 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증가 요인 10종 세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수요가 증가되려면 소득 증가, 선호도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제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 하락, 금리의 인하, 규제 완화한 다음 대체 투자 시장은 불황. 그다음에 기회비용의 감소, 대출기간 연장되고 비율이 확대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공급의 증가 요인은 일단 생산비가 하락해야 돼요. 생산비가 시험에 나올 때는 뭐 건축기술이 아니고 건축자재값, 건설 노동자의 임금, 원자재 가격 이런 식으로 건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생산 기술이 발달하고요. 기술이 발달하고 매도자 숫자가 증가하면 돼요. 판매자 숫자. 그 다음부터는요, 다 왼쪽과 똑같아요.
왼쪽과 똑같다는 말은 일단 같은 글자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가격 예상이 하나 나오고, 가격 예상. 그다음에 대체재 가격과 보완재 가격이 뜨고요. 보완재 가격이 뜨고, 그다음에 금리와 공적 규제가 뜹니다. 여기서 잠깐만 우리 해야 될 게 있어요. 하기 전에. 자, 1번, 2번, 3번은요. 수요 공급 각각 고유의 요인입니다. 고유. 고유. 3번, 4번은요. 수요와 공급을 반대로 움직이는 요인이에요. 반대로 움직이는 요인은요. 수요 쪽만 사실은 기억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공급은 심히 잘 안 나와요. 반대로 움직이는 요인들은 대표 주자가 수요 쪽입니다. 6번, 7번은 수요와 공급을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인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부터 먼저 한번 해봐요. 금리는 동일한 방향이니까 뭐하고 떨어지고 규제가 완화됩니다. 그럼 금리 떨어지고 규제 완화되면 수요 공급 둘 다 증가되는 겁니다. 반대는 반대로 뒤집기만 할게요. 가격이 말할 것이라는 예상 하락할 것, 뒤집으라고.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공급을 증가시킨 요인인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생산비가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된다. OX. 생산비가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됩니다. 근데 굳이 시험에서 단기와 장기를 물어요. 그러면 단기는 공급 증가가 안 돼요. 단기는. 공급 증가는 장기로 가야지 돼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공급 증가할 만한 일이 발생을 해도요. 그 놈은 단기는 안 되고 장기로 가야지 된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자료를 보고 수요 증가 요인이 아닌 걸 찾아라. 수요 감소 요인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최근 출제 경향은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다음 중 시장의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가격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닌 걸 찾아라. 또는 가격 하락시키는 요인이 아닌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격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닌 걸 찾아라. 가격 하락시키는 요인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뜨면요.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요. 가격 상승을 시키려면 수요가 뭐하거나 증가하거나 공급, 감소 둘 다를 찾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다시 가격 하락시키는 요인은 수요가 뭐 되거나 감소돼도 가격은 하락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공급이 뭐 되거나 증가되면 둘 다를 물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수요 증가 요인만 막 묻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요.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감소 요인 이렇게 묻지 않고 다음 자료를 보고 가격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닌 걸 찾아라. 또는 가격 하락시키는 요인이 아닌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니면 소득과 대체재 보완제만 따로 떼어서 문제를 내요. 다른 거랑 겸상 안 합니다. 원래 소득과 대체재 보완제는요. 여기 얘들하고 겸상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시험에서 따로 겸상하지 않고 따로 떼서 대체재 보완제만 따로 물어. 소득만 따로 묻고 그런 유형을 제가 완벽 대비할 수 있게끔 문제 4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정말 주옥 같은 문제가 4문제가 기다리고 있네요. 1번부터 갑니다. 다음 중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칠판이요. 주택 가격을 뭐? 상승시키는 요인을 찾으면 돼요. 우리는 뭐를 찾으면 되냐면 수요 증가나 공급 감소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소득이 증가된다. 자,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되죠.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 될 뻔 하였어요. 될 뻔 했는데 가로 안에 보시니까 단 해당제와는 열등제로 가정한다 그랬어요. 열등제다, 열등제. 열등제는요, 소득이 뭐해도 증가돼도 수요가 감소돼요. 수요가 감소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1번은 답이 아니에요. 1번은 아까비. 원래는 소득 증가되면 수요 증가돼서 가격 상승 맞는데 1번은 수요 감소예요. 열등제라 해가지고. 1번 땡. 2번.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같은 방향이에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감소. 수요 감소되면 가격은 하락돼요. 맞죠? 예.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됐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되면요.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또 하락돼요. 수요 감소도 가격 하락이지만 공급 증가도 가격 하락이에요? 예. 수요자들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돼요. 수요가 감소됩니다. 마지막 5번.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다.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되면 공급이 감소해요.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상승해요.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1번이 답이 될 뻔 하였으나 아깝게도 답은 5번이 됩니다. 열등제라서 1번이 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도 문제가 나오면요. 난이도가 상이 됩니다. 이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100명 시험장에 넣어놓으면 10명 정도만 이 문제를 자유자재로 맞추곤 한대요. 90명이 1번 체크하고 장렬히 전사한답니다. 90명. 상위 10% 푸는 문제. 답은 5번입니다. 확인학습 2. 아파트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봐요. 기출문제잖아요. 자, 보세요. 임대료를 말한다? 상승. 이거 찾으면 돼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자, 1번 가니까 해당 지역에 강력범죄율이 하락되었다. 그럼 좋잖아요. 수요,
증가.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 맞네. 예. 녹지 공간이 확충됐다. 그럼 좋잖아. 수요 증가. 세 번째, 쓰레기 소각경이 설치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대체 관계에 있는 이란 말입니다. 내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면 안 좋은 건데, 대체 관계에 있는 인근 주거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면 그 지역 수요가 감소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 지역 수요가 증가해요. 그래서 얘는 수요 증가로서 가격 상승 요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대체 관계에 있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네 번째, 보완제 가격이 상승되었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되면 수요는 감소하거든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거든요. 가격 상승시킨 요인 찾아야 되잖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보완제 가격 상승, 수요 감소. 5번 갑니다.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일부 철거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고량이 감소했다. 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아파트고 오피스텔이 있는데 오피스텔이 철거됐대요. 오피스텔이. 그 둘이 대체제 관계인데 철거돼서 오피스텔 재고량이 줄었대. 그러면 이 여기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오겠어? 아파트로 오겠지. 아파트 수요가 증가. 수요 증가되면 가격 상승. 이것도 맞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1, 2, 3, 5는 전부 다 수요 증가예요. 천천히 대답해 보세요. 강력범죄에 해당되면 수요 증가. 녹지공간 확충되면 수요 증가. 내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면 수요가 감소지만 대체 관계에 있는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면 그 지역 수요는 감소. 내 지역 수요는 증가. 이것도 수요 증가고요. 나와 오피스텔이 대체제 관계에 있는데 오피스텔이 막 뜯겼대. 없어졌대. 그럼 이쪽이 일로 올 거 아니야? 아파트 수요가 증가. 그럼 이것도 수요 증가예요. 다만 보완제 가격 상승은 수요 감소 요인으로서 이것만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확인학습 3. 부동산 수요에 관해서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하는 문제예요. 자, 1번. 보완제 관계에 있다면 한 놈 가격이 많으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는 많다. 감소. 이게 보완제 맞습니까?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오르고 나머지 놈 수요 감소되는 거 맞죠? 2번은 잠깐 건너뛸게요. 잠깐 건너뛰고 3번부터 갑니다. 어느 부동산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 곡선이 좌하향으로 갔다. 자,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 감소되는 저거는 무슨 제? 열등제. 열등제죠. 예. 그리고 4번, 5번은 참고하세요. 소득이 변해서 수요가 안 변하는 저거는 무슨 제? 중간제. 다른 놈의 가격이 변하더라도 내 거 수요는 안 변하는 저거는 독립제. 정열중 대보독 할 때 중독 기억나시죠? 예. 답은 2번인데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대요. 자, 이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는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체제인 오피스텔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얘기해 주셔야지 옳습니다. 이 문제는요. 자, 대체제라 그랬죠? 예. 일단 천천히 대답해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올랐죠? 사람들 뭐를 안 사요? 아파트를 안 사요. 아파트 안 사고 대체적인 뭘 사요? 오피스텔 사겠지. 오피스텔 수요는 많다, 증가된다. 원래는 이게 답이에요. 원래는 이게.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오피스텔에 뭘 물었어요? 가격을 물었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돼요. 사람들이 뭘 사더라? 오피스텔 사더라. 맞아요? 오피스텔 사면 오피스텔 가격은 뭐 하겠어요?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푸는 요령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는 교차 탄력성을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용하면 돼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대체제인 오피스텔 수요는 증가한다. 원래 대체제란 놈이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나머지 한 놈 수요가 증가될 거 아니야. 맞죠?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데?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되면 오피스텔 가격은 상승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제인 오피스텔 수요가 뭐하기 시작해서 증가되기 시작해서 오피스텔 가격은 많다. 상승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도 상위 10% 문제예요. 답은 2번이요. 확인학습 4. 네 번째 문제가요. 지금 현재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확인학습 4가. 그러니까 박스 안에 넣어놓고 요즘 문제가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가볼게요. A 부동산은 소득이 뭐해서? 증가. 10% 이런 거 읽으면 안 돼요. 예. 증가만 읽어요. 소득이 뭐하고? 증가. 수요가 뭐했다? 그럼 A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했네? A 무슨 제예요? 열등제예요. 일단 답 될 수 있는 거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그리고 A 가격이 5% 뭐했다? 상승했다. 그대로 쓸게요. A 가격이 뭐했다? 상승. 5% 이런 거 읽으면 안 돼. A 가격 상승. 그러면 B 수요가 뭐했다? 증가. 10% 이런 거 읽으면 안 돼. B 수요 증가. 맞아요? C 수요는 감소. 이런 거 읽으면 안 돼. 5% 이런 거 읽으면 안 돼. 그냥 감소만 하는 거야. 예, 그럼 대답하세요. 한 놈 뭐 떴고? 가격. 한 놈 수요. 교차 탄력성 가는 겁니다. 맞죠? A, B 무슨 제? 대체제. 같은 방향이잖아. AC 무슨 제? 보완제. 반대 방향이잖아. 맞아요? 예, 그럼 갑시다. A는 무슨 제? 열등제. AB는 대체제. AC는 보완제. 정답은 몇 번?
참 좋은 문제입니다. 요 최근 출제 경향에서는 이런 문제를 정말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확인학습 4를 푸셨다면요. 소득의 정렬중과 교차의 대보독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 앞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거 풀면 소득의 정렬중과 교차의 대보독을 다 아는 사람 이렇게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할게요. 확인학습 1번의 정답은 5번이요. 확인학습 2번의 정답은 4번이요. 확인학습 3번의 정답은 2번이요. 확인학습 4번의 정답은 1번이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8. 균형의 결정과 균형의 이동이란 말이 나옵니다. 균형의 결정과 균형의 이동 하는 문제. 자, 7번 한번 보시죠.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이런 형식입니다. QD는 얼마 이렇게 나와요. QS는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고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 나와요. 문제 어떻게 푸냐면 이거 같게 만들어주면 돼요. 같게 만들어주면 한 놈 좌변에다 두겠지. 한 놈 우변에다 두겠지. 그 왔다리 갔다리 하면 P가 나오나? 이 P가 뭐예요? 균형 가격. 이 P를 아무 데나 대입을 해. 그럼 Q가 나오겠지. Q가 뭐예요? 균형량.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QD1인데 QS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수요가 변했대요. 어떻게 변하냐면 QD2로 변했대요. 2로 변하면서 이걸 새로운 조건으로 하나 더 내요. 그리고 보통은요, QS는 그대로 줘요. 그대로 줘요. 그러면 요거 두 개 같게 만들고요. 요거 두 개 같게 만들어서 요것도 좌변 두고 우변 두면 P 구할 수 있겠지. 맞죠? P 대입하면 Q 나오겠지. 그러면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로 변하고 양은 얼마에서 얼마로 변하고 이런 형식이 더 대표적입니다. 옛날에는 한 개만 주면서 균형 가격과 양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자꾸 균형이 변한대요. 변해가지고 가격과 양을 다시 구하라고 문제 나오고 두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P는 500 마이너스 4QD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얘가 2배가 됐다 이렇게 나와요. 몇 배? 2배.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는 QM으로 표기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배 된 값은 이제 뭐로 표기해라? QM. 이 문제는 제가 빨리 푸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빨리 푸는 방법은 그냥 이유 없어요. 똑같이 써요. 자, 따라하세요. P는 500 마이너스 시작. 그 이유 없이 P는 500 마이너스까지 똑같이 쓰고요. 숫자 보이잖아요? 그럼 걔를 거침없이 몇 배 하는 걸로 나눠버려요. 그럼 4를 2배로 나누면 얼마? 2. 그리고 QD는 뭐로? QM으로 딱 바꿔주면 됩니다. 문제 푸는 방법은요. 이걸 똑같이 쓰자. 됐어요? 이 숫자를 몇 배로 나누자. 됐어요? 그럼 QD를 QM으로 바꾸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알겠죠? 예, 갑니다. 우리 이제 좀 어려운 것도 한번 해봅시다. 맨날 쉬운 거만 할 수 있나? 어려운 것도 한번 해봐야지. 자, P는 3,400. 절단 낫지. 플러스 80, 120. QD. 이렇게. 그리고, 40배. 절단 낫지. 40배. 자, 그러면 이때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는 QM으로 표기해라.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어떻게 해요? P는 3,400 플러스 하고 한 템포 쉬어요. 한 템포 쉬고 120 보입니까? 이걸 나눈다고? 120을 40으로 나누면 이렇게 알겠어요? 한 번 더 one more time. 자, P는 2,700 플러스 1,600 QD 그리고 800배 800배.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는 QM으로 표기하시오. 한번 해보죠. 시작. 그렇게. 알겠죠? 예, 요게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이게 반드시 맞나 하시는 분들은 예, 반드시 맞아요. 반드시요. 예, 두 번째.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균형의 이동. 균형의 이동. 자, 수요 공급 중 한쪽만 변동되는 경우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수요가 변동될 때와 두 번째, 공급이 변동될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수요가 증가될 때도 있고 감소될 때도 있고요. 공급이 증가될 때도 있고 공급이 감소될 때도 있어요. 자, 수요가 증가되면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가격 상승에 양 증가. 맞아요? 예. 수요가 감소되면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가격 하락에 양 감소. 맞아요? 예. 공급이 증가되면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가격 하락에 양 증가. 공급이 감소되면 요렇게 하시면 돼요. 가격 상승에 양 감소. 혹시 동영상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요래 이거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3, 4월 심화이론 강의를 한번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예. 이번에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변동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변동하는 경우.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두 번째,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공급 증가 되었을 때 가격과 양의 변화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판 한번 보세요. 자,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증가되면요, 가격은 몰라요. 양만 증가돼요. 맞아요? 예. 수요가 감소되고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몰라요. 양만 감소돼요. 맞죠? 예.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되잖아요. 가격은 상승해요. 양은 몰라요. 맞죠? 예. 수요가 감소되고 공급이 증가돼요. 가격은 하락해요. 양은 몰라요. 그럼 대답하세요.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뭐를 몰라요? 가격을 몰라요. 예.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일 때는 뭐를 몰라요? 양을 몰라요. 맞죠? 예. 이 중에서 제가 두 개만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두 개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수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되면요, 뭐 몰라? 가격 몰라, 량 증가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작다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다면, 이거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크다면이 났을 때는 큰 것만 보면 돼. 작은 건 무시해버리고. 그럼 수요 증가 크면 수요 증가 보면 돼요. 예. 가격 상승에 양은 증가됩니다. 공급 증가 클 때는 공급 증가 보면 되나? 가격 하락에 양 증가. 맞아요? 예. 같다면이 나왔죠? 가격 불변에 량 증가. 그래서 이렇게 공부합시다. 크다면이 나왔을 때는 작은 건 아예 무시해버리고 큰 것만 보면 되나? 같다면이 나왔을 때는 몰라 했던 걸 불변으로 놔두면 되나? 예. 그럼 두 번째 하나만 더 해보죠.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자, 일단 마음의 준비를 좀 하세요, 여러분들. 자, 마음의 준비했죠? 예.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 양은 몰라요? 예. 근데 수요 증가만 보면 되겠네, 이거는. 예. 가격 상승에 양 증가. 공급 감소 할 때는 공급 감소 보면 되겠네. 예. 가격 상승에 양 감소. 같다면이 낫네. 가격은 상승할 거고요. 예. 양은 뭔데? 불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다면이 났을 때는 아까 몰라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불변 바꿔주면 돼요. 같다면이 났을 때는 몰라 했던 거 있잖아요. 불변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번엔 저랑 이거 한번 해봐야죠. 자,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일 때가 있어요. 완전 탄력적일 때. 완탄. 맞아요? 예. 한 놈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가 있어요. 완비. 그래서 혹시 기울기 값이 잘 기억이 안 날 때는 글자를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완전 탄력, 이렇게. 이거 얼마나 수평으로 가고 싶었으면 이러겠어요. 그죠? 예. 완전 비탄력. 이거 얼마나 수직으로 가고 싶었으면 이러겠어요. 그죠? 예. 완전 비탄력은 기울기가 뭐고? 수직. 완전 탄력은 기울기가 수평. 그럼 질문. 자, 완전 탄력적일 때는 여기다 어떤 짓을 해도요? 자, 봐봐요. 여기다 어떤 짓을 해도요? 어떤 나쁜 짓을 해도요? 뭐가 불변이에요? 가격이 불변이에요. 맞나요? 예. 한 놈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요, 여기다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요? 어떤 짓을 해도요? 가격이 변해, 안 변해? 변해. 뭐 묻는 말에 대답하시오. 묻는 말에. 가격이 변해, 안 변해? 변해. 뭐가 불변이에요? 양이 불변. 양이 불변입니다. 양이 불변. 양이 불변. 그래서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뭐 불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하나 창으로 더 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가 있어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변화시킨 만큼만 수량이 변해요. 그래서 총수입이 불변해요. 총수입 불변. 그래서 굳이 세 개를 예를 든다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 불변,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불변, 단위 탄력적일 때는 총수입 불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예. 이번엔 저랑 이거 한번 해보죠. 수요가 증가해요. 자, 천천히 한번 우리 한번 얘기해 보아요. 수요가 증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해요. 예. 양은요? 증가해요. 맞아요? 예. 이거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탄력적.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가팔라요, 완만해요? 기울기 완만하다는 것의 성질을 한번 표현해보죠. 기울기 완만하면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덜 변해요, 더 변해요? 예? 다시 한 번만 더? 덜. 양은 증가해요, 안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해요? 예? 더 증가해요. 중간 발음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더예요, 덜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좀 애매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더 증가해요. 맞죠? 예. 근데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상승해, 안 상승해요? 상승하는데 더 상승해요. 맞죠? 예. 양은요? 덜 증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세로는 뭐죠? 가격이에요. 가로는 뭐죠? 그럼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더 변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뭐 이걸 모르고 어떻게 맞췄지?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덜 변하는 거예요. 요거는 양이 더 변하는 거고요. 이건 양이. 출발합니다. 우하양 무슨 곡선? 우상향. 만나는 점은? 그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요. 수요가 뭐 했다? 증가했다. 이게 수요잖아요. 증가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가격 상승. 아직 더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격 급하지 진짜. 가격 뭐? 상승. 양 증가. 지금부터 갑니다. 공급이 탄력적이라고요? 자, 요게 공급 곡선 맞습니까? 탄력적이면 기울기 가팔라요, 완만해요? 완만해요. 이게 S1이에요. S1. 이게 공급이 탄력적인 거예요. 그럼 대답하세요. 이것보다 가격이 상승했어요, 안 상승했어요? 상승했지? 상승을 하긴 했는데 기울기가 뭐해지면서 완만해지면서 어떻게 상승했어요? 왜 덜 상승했어요? 왜? 완만하니까. 완만하니까 덜 상승하는 거예요. 맞죠? 원래 양은 이만큼 증가했을 거잖아. 근데 양은 어떻게 증가했어요? 더 증가. 왜 더 증가했어요? 완만하니까. 완만하니까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만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완만하면 가격은 어떻게 변하고? 왜?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덜. 양은? 왜? 완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완만하면 가격이 어떻게? 덜. 양은? 더. 더 이상 설명을 못해요. 나는 완만하다고 밖에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예. 반대로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가파릅니다. 맞아요? 그럼 이게 S2고 공급이 비탄력적이 맞아요? 그럼 대답해보세요. 가격이 상승해요, 안 상승해요? 상승하죠? 근데 어떻게 상승해요? 왜 더 상승하죠?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가파 좀 이상한데. 근데 기울기 가파르니까 더 상승하는 거예요. 맞죠? 양은 증가해요, 안 증가해요? 증가는 어떻게 증가해요? 덜 증가해요, 덜. 왜 덜 증가하는데? 가파르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탄력과 비탄력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탄력과 비탄력의 성질. 자, 일단 한 놈이 변해줘요, 한 놈이. 누가 변했어, 방금은? 수요가 변했지. 수요가 증가했지. 그럼 그 놈 말고 다른 한 놈 누구예요? 공급. 자, 한 놈 변했어요? 그럼 말고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야. 그럼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양은? 비탄력적이야. 가격은? 양은? 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 총정리합시다.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계산은 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의 양 증가, 수요가 감소되면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 상승의 양 감소입니다. 수요 공급 둘 다 증가되거나 둘 다 감소되면요, 가격을 몰라요. 이때는 양만 판단하는 거예요. 수요 증가되고 공급 감소되거나 수요 감소되고 공급 증가되거나 이러면요, 가격은 아는데 양을 몰라요. 누가 크다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큰 것만 보시면 돼요. 작은 건 무시해버리고, 같다면이 나오면 약간 몰라고 했던 걸 불변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이죠? 가격이 불변이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요. 총수입 불변이에요. 맞죠? 예. 한 놈이 변합니다. 그럼 가격과 양이 변할 거 아니야.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야, 탄력적. 탄력적 알아요? 네. 탄력적은 가격이 어떻게 변해요? 양은요? 더 변하지. 비탄력적이면 가격은? 양은? 그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 또 주옥 같은 문제 4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확인학습 1. 수요함수는 100-2p고 공급함수는 10 플러스 4p다. 근데 수요자의 소득 변화로 수요함수가 저렇게 변해버렸다. 이때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물은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요. 자, QD는 100-2p 맞죠? 예. QS는 10 플러스 4p 맞죠? 예. 근데 공급함수가 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급함수는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근데 수요함수가 어떻게 변했대요? 80-3p로 변했대.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문을 자세히 보면 요거는 QD1이라고 돼 있고, 맞아요? 요거는 QD2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예. 요거 2개 같게 만들어주고 요거 2개 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럼 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해설을 절대로 쓰면 안 돼요. 해설을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답만 딱 써놓고요. 집에 가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답이 나올 때 그 감동. 그게 이제 뭐냐면, 그게 이제 한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을 쓰는 순간 그 해설에 의존하게 돼요, 사람들이. 의존하게 돼요. 해설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해설의 노예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봅시다. 그냥 그 30일 특강은 이렇게 쳐다보면 돼, 이렇게. 잘하나 보자 하고 쳐다보면 돼. 내가 잘 할 거야, 내가. 보세요. 얼마요?
이렇게 됩니까? 넘어가면 6P, 넘어가면 90. 그럼 P는 6일은 6, 6, 5, 32잖아. 15고 Q는 70 나와요. 맞아요? 이거 또 한번 해봐요. 시작. 80 마이너스 3P는 10 플러스 4P. 몇 P? 7P. 7P 얼마? 70. 그럼 P는 얼마? 10. 10을 대입해볼까? 그럼 Q는 얼마? 50. 그럼 대답해봐요. 가격은 15에서 10으로 갔나?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5가 하락했지. 5 하락. 5만 얘기하면 안 돼. 5 하락 이렇게 얘기해야지. 양은 20 감소해야지. 70에서 50으로 갔으니까. 그럼 답은 가격 5 하락, 양은 20 감소. 정답 몇 번? 4번.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정답 4번. 됐어요? 예, 한 장 넘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나왔네. 좋아하는 거 나왔어. 확인학습 2. 여러분 이거 좋아하잖아요. 자, 여기서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 P는 200-4QD. P는 200-4QD. 몇 배? 2배. 그러면 자 대답하세요. 시작. P는 200-2QM. 정답 몇 번? 5번. 2번이요? 이런 사람이 꼭 있다니까. 이런 사람이. 실컷 했는데 말이야. 2번 하고 말이야. 5번입니다. 5번? 예. 2번은 예선 탈락이에요. 예선 탈락. 200-가 아니기 때문에 예선 탈락. 확인학습 3. 주택시장의 균형의 변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1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했다 그랬죠? 수요 공급 둘 다 증가했어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알 수 없고 양은? 맞네? 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폭이 같다면 같다면이 나왔어요. 자, 원래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 몰라 양 증가했는데 같다면이 나왔잖아. 가격 불변 양 증가. 오케이 맞는 지문이에요. 알겠죠? 3번.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상승, 양은 할 수 없지 뭐. 맞죠? 근데 또 나왔네.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폭이 같다면 말 나왔죠? 가격은 아까처럼 뭐하고 상승하고 아까 알 수 없다고 했던 게 뭐한다? 불변한다. 그래서 1, 2하고 3, 4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1, 2처럼 수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됐을 때는 가격을 알 수 없었는데 같다면 나오면 그 가격이 불변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3, 4번도 마찬가지. 수요 증가 공급 감소되면 양을 알 수가 없었는데 그 두 개 같다면 나오면 양이 불변이 되는 거라고. 이 지문 4개를 낸 이유는 알겠습니까? 마지막에 5번은요 뭐냐면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보시오 하는 지문이에요. 자, 뭐보다? 수요 증가보다 공급 감소가 크다면 그럼 뭐만 보면 돼? 공급 감소는 보면 돼.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 양 감소라고 해야 합니다. 알 수 있어요. 양 감소. 답 몇 번? 5번. 오케이. 5번. 됐어요? 확인학습 4. 다음 부동산 시장의 균형의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1번.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 그랬습니까? 수요가 뭐였다? 감소. 대답하세요. 가격 일정. 불변이지. 양은 감소. 맞네. 가격 불변 양 감소 맞네. 2번.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의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라 그랬죠? 제 손 이러고 있을게. 손 이러고 있을게. 손 이러고 있었어요? 수요가 감소했지만 양이 뭡니까? 불변. 양은 줄어들지 않는다. 양이 왜 줄어들지 않아요? 불변이니까 줄어들지 않는 거지. 원래는 수요가 감소되면 양이 줄어요. 근데 한 놈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이 불변이에요. 알겠죠? 예. 4번. 수요가 손 들고 있을게. 계속 들고 있을게. 완전 비탄력일 때 공급이 증가했죠?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 하락. 양 불변이라고 했으면 증가 안 돼요. 양 불변입니다. 알겠죠? 답은 몇 번? 3번. 확인학습 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봅시다. 수요가 증가했네? 탄력적이네? 탄력적이면 기울기 어떻게 돼? 완만합니까? 그럼 양은 어떻게 변해? 예? 더 자꾸 진짜 중간 발음이 나와요. 진짜 내 거짓말 아니에요. 더 이렇게 나해. 저분이 아까부터 자꾸 그래요. 네, 미치겠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탄력적일수록 양이 어떻게 변해요? 예? 더 변하는 거 맞아요? 예. 5번.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그랬죠? 비탄력적인 기울기 가파르잖아. 그때는 가격은? 그렇지, 가격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요. 탄력적일 때는 양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도.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번 덜로 한번 해볼까? 탄력적일 때는 뭐 덜? 가격 덜. 비탄력적일 때는 양 덜. 이번에는 덜을 물었으니까 탄력적일 때는 양이 더 변하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더 변한다. 둘 다 맞아요. 답은 몇 번? 3번. 다시 정답 확인할게요. 확인학습 1번으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요. 확인학습 1번의 정답은 4번이요. 1번의 정답은 4번이요. 확인학습 2번의 정답은 5번이요. 확인학습 3번의 정답도 5번이요. 확인학습 4번의 정답은 3번이요. 왜 자꾸 정답을 확인시켜 드리냐면 간혹
정말 아주 가끔이지만 간혹 잘못된 답을 체크해놓고 그 답대로 공부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간혹. 그래서 나중에 막 저한테 찾아오는 거지. 얼굴 빨개가지고 찾아오는 거지. 아, 쌤 답 잘못됐어 이거. 어? 왜 답을 이렇게 알려줬어?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 답 이거 아닌데 이건데 그러면 무슨 소리야? 답 옛날에 그런 걸 했는데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요.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답 맞춰보고 다시 와봐요. 그러면 안 와요. 안 와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나를 만날 나를 저를 피해요. 막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잘못 체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비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 마지막 탄력성으로 가도록 합시다. 탄력성. 자,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우리 7번 한번 보시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이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하신 다음에 뭐를 씌워요? 절대값을 씌우는 거 맞아요? 예. 또 한번 해볼게요. 우리 최초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한번 구해보고요. 중간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한번 구해보아요. 최초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하면요. 그리고 중간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하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최초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할 때는 원래 가격분의 가격 변동분분의 원래 수요량분의 수요량 변동분 해가지고 원래 변동분 하시면 돼요. 중간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할 때는요. 자, 따라하세요. 더해서 변동분 시작. 그렇네요. 더해서 변동분. 이거 좀 이따 문제 나올 거예요. 문제 나오면 그때 문제를 보면서 한 번 더 접근을 할 건데 최초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은 원래 변동분. 중간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은 더해서 변동분 하시면 됩니다. 근데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이 나옵니다. 자, 10번 한번 보세요. 수요가 어떨 때 탄력적이고 어떨 때 비탄력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10번 잘 보세요. 대체재가 많으면요 수요가 탄력적이에요. 대체재가 적으면 비탄력적이고요. 시간을 충분히 주면 대체재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장기일 때는 탄력적이에요. 수요가 당길 때는 비탄력이고. 그 다음에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주거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거든. 주거용이 탄력적이에요. 상공업용은 용도 전환이 곤란해서 비탄력적이에요. 사치재나 신축 부동산은 수요가 탄력적인데 중고 부동산이나 필수재는 수요가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대체재 많고 장기고 전환이 쉽고 주거용이고 사치재거나 신축은 수요가 탄력적이고요. 반대로 대체가 적고 당기고 필수재고 그 다음에 상공업용이고 전환이 곤란하거나 그러면 수요가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이때 자, 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와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어떻게 하는 게 총수입이 증가되고 가격을 어떻게 하는 게 총수입이 감소되느냐를 따질 건데요. 탄력에다 하나 추가할게요. 완전 탄력이요. 탄력과 완전 탄력은 둘 다 어쨌든 탄력이잖아요. 비탄력과 완전 비탄력은 어쨌든 비탄력이잖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탄력적이거나 완전 탄력적일 때는요. 가격 인상해버리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럼 총수입이 줄어 오히려. 가격을 뭐 해야지? 인하해야지 총수입이 증가됩니다. 그럼 탄력적이나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하하는 게 좋아요? 예. 비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인상해도 도망가? 못 가? 못 가. 그리고 인상해야지 수입이 증가해요. 인하면 수입이 뭐 돼요? 감소됩니다. 그럼 방금 제가 자꾸 총수입 얘기를 하는데 총수입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가격에다가 판매 수량을 곱해. 그러면 총수입이 나와. 뭐에다 뭘 곱하면? 가격에다 수량을 곱하면 총수입이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이런 얘기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식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무엇의 변화율분의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 그랬지.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걸 갖다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 1은 무슨 탄력적이죠? 단위 탄력적이죠.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격을 10% 올려요. 그럼 수요량은 늘어 줄어? 줄어. 환장할 것 같았는데 다시 한 번 더. 가격을 10% 올리면 수요량은 늘어 줄어? 왜 줄어? 수요 법칙.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이 주는 게 수요 법칙입니다. 여러분 수요 법칙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요. 수요 공급 이론은 그 어떤 것도 공부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수요 법칙을 모르시는 분들은 수요 공급 이론에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마시고 민법 열심히 하세요. 민법. 개론 안 맞아. 가격이 많으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는데 몇 프로 감소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이 나오지. 가격을 하락시키면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몇 프로 증가합니까? 10% 증가합니다. 자, 그럼 대답하세요. 탄력성 1이야. 1은 단위 탄력적 맞나? 그럼 대답하세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10% 올려요. 수요량은 몇 프로 줄어? 10% 줄어. 맞아요? 가격을 10% 내립니다. 그럼 수요량은 10% 늘어. 그 결과 먹는 총수입은 뭐예요? 불변해요. 근데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대충.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수요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수요량이 불변이다. OX, X. 수요량이 불변일 수가 없어요. 단위 탄력적 때는 가격을 올리거나 내렸을 때 그만큼 수요량이 변해요. 뭐가 불변이에요? 총수입 불변이에요. 근데 탄력성이 0인 경우가 있어요. 자, 대답하죠. 0일 때는 뭐야? 내가 할게. 완전 비탄력. 지금부터 얘기하지 마.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이때는 가격을 10% 올리고, 10% 내리고, 나발이고, 양이 불변해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완전 비탄력 찍을 때는 콱 찍어봤거든. 찍으면서 뭐 불변? 자, 대답하세요. 탄력성 0이에요? 가격 10% 올리면 수요량은? 불변. 10% 내리면 수요량은? 불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탄력성 0인 거예요. 그러면 비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많은 게 좋다. 인상이 좋다 그랬어. 그럼 가격 올렸네. 수입은 증가예요. 만다고? 증가. 가격 내렸네.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럼 수입은 감소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내드릴게요. 총수익 구하는 공식은 가격 곱하기 수량 맞습니까? 예. 탄력이나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뭐해서? 인하시켜서 수입 증가에 도움을 받고, 비탄력이나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뭐해서? 인상시켜서 수입 증가에 도움을 받는데,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수량이 변해 안 변해? 그렇지. 다 켰어 이제. 내일부터 나오지마. 다 켰어요. 가격을 아무리 변화시켜, 이제 내 스타일 완벽하게 파악한 것 같아요. 예. 이제 내 물음으로 질문의 형태를 가지고 답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가격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또 뭐 한지 까먹었지. 다시 해요. 수요가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수량이 변해 안 변해? 변해. 얼마큼 변해? 가격 변화시킨 폭만큼 수량이 변해. 그래서 뭐가 불변이야? 총수입이 불변해. 총수입이. 수량은 변하고. 근데 완전 비탄력적일 때잖아. 완전 비탄력적일 때 가격 변화시켰어요? 그럼 총수입이 변해 안 변해? 변해. 다 키웠어요. 총수입 변해. 가격 아무리 변화시켜도 뭐가 안 변해? 수요량이 안 변해. 양이. 총수입은 가격 올리면 수입 증가되고 내리면 수입이 감소하니까 수입은 변해. 이걸 좀 이따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이 문제 적응까지 하시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론 정리에서는 이걸 이해하고 나서 그냥 넘어갔는데 좀 있으면 문제 기다리고 있어요. 커밍 순. 좀 있으면 문제가 개봉박두 됩니다. 그 문제 오면 그때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잘 보세요. 일단 동남이 1, 2, 3 묶고 4, 5 묶고 얘기할게요. 1, 2, 3 묶고 4, 5 묶고. 1, 2, 3 묶었어요? 4, 5 묶었어요? 예, 그럼 저를 보시고요. 따라하세요. 손도 따라하세요. 물, 단, 장. 동영상 듣는 분들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물, 단, 장.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따라 하다 보면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뭐를 하면서 누구 강의를 듣길래 저렇게 따라하고 있지 하고 볼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강의하고 있잖아. 그럼 뭔가 또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어딘데 하고 신청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금방 부자가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동영상 수업 들으신 분들 액션을 좀 과장되게 해가지고 옆 사람 이목을 끈 다음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추천도 좀 해주시고. 젊은 양반이 강의를 정말 잘한다. 결혼은 막 그렇게 추천 좀 해주시고. 그럼 난 금방 부자가 될 거고. 알겠죠? 예. 다시 물, 단, 장. 물리적 공급 곡선은 모양이 어때요? 탄력성으로 얘기하면요. 완전 비탄력해야 돼요. 단기는요? 비탄력. 기울기는요? 가파르네. 누가 완만한 것 같은데? 가파르네. 장기는 탄력이고요.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물단장으로 칠하시면 끝이 납니다. 밑에 조심하셔야 될 거 알려드릴게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대요. 소요. 자, 물건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면 그 물건 만들기가 어렵죠. 공급은 비탄력. 주로 누가 그래요? 신규가 그래요. 근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그 물건 만들기가 쉽죠? 그럼 공급은 탄력.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장단기 하고요.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 짧다를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장단기는 물단장으로 끝나면 돼요. 장기는 공급이 탄력이고 단기는 공급이 비탄력이고 하시면 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짧은 게 좋아요. 물건 만드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면 공급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시면 표가 다시 하나 보일 거예요. 신축 부동산과 중고 부동산의 탄력성 비교는 표가 보이십니까? 신축은 사치제야 필수제야? 수요는 탄력이네. 중고는 수요가 비탄력이고. 왜요? 필수제라서. 근데 공급이 오면 상황이 달라져. 신축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짧아? 공급이 비탄력. 잘 안 돼. 근데 중고는 공급이 탄력,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한 장 넘기십니다. 14쪽입니다. 확인학습 1번부터는요 조금만 쉬셨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공급 빨리 끝내고요 시장론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쉬겠습니다.